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합타임 주인장 20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2부에서 함께했던 신장식과 프렌즈 이동영 작가도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제가 그 200만 요정이 되는 데 있어서 1% 정도는 우리 이 작가님의 지분도 있다. 어. 왜냐면 같이 사실 방송한 적은 없었는데 네네. 절대 저를 이 작가 TV나 이런 데 부르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은근히 그 강성범 TV라고 새로운 네네네, 극한 시사라는 프로그램 할 때 네. 저를 추천하신 분이 이 작가셨다는 거를 1년이 지나고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네. 자기 방송에는 안 부르면서 네네. 오정TV 나오셨을 때 당신처럼 기세고 살집 많은 여자를 딱 싫어한다 내가. 대놓고 깠기 때문에 저를 안 부르는 이유를 그때서 제가 이유가 있으셨구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을 뺐습니다 작가님.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왜 네. 눈을 못 마주쳐 이 작가님. 괜찮으시죠? 네, 기센 분들이랑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예. 아무튼 오늘 여기서 또 뵈니까 새롭고 반갑고 밖에서 이렇게 방송을 듣는데 아직도 네. 저는 많이 부족하구나. 뭔가 퇴근길 중년의 남자들이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아이고 무슨 뭐 그런 말씀.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예. 하나입니다. 우선 좀 내년 총선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작가님이 정치 천재이고 오늘 막 어떤 질문에도 답을 다 해주시는데 네. 당이라는 것이 커지거나 오래되면은 이게 민주당도 많이 문제가 많다 변질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당이 커지거나 오래되면은 당의 가치보다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게 좀 속성이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뭐 쉬운 질문 한다더니 뭐 어려워요? 신작식보다 훨씬 어려운. 그래요? 왜냐면 정의당도 그랬고 민주당도 그렇고 뭔가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오윤혜 네. 씨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야, 한번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딱 그 가치가 뭉쳐가지고 있잖아요. 네. 돌파를 해야 중도도 오는 거지. 네. 뭐 어영부영 이 사람 저 사람 끌어 모아가지고 얼기설기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평상시 생각이시거든요. 네, 짧은 브레이크를 너무 밟아. 그래서 기름이 너무 새요. 필요할 때 딱 밟고 딱 가야 되는데. 이게 정당이 영어로 하면 파티하는 거, 파티. 네, 파티.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모인 거예요. 네. 목적은 정권 잡는 거야. 정권을 잡는 그런데 거. 당이 국회의원들이 80명, 100명, 120명 하다가 한 180명쯤 되니까 네. 이념과 사상으로 뭉쳐지지가 않는 거지. 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게다가 뭐 자꾸 물갈이해라. 새로운 네. 사람 영입해라. 그래서 영입을 누구 합니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을 영입해. 예. 명예가 이미 더 높아진 사람. 소위 셀럽들.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인지도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그렇지. 생각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민주당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거지. 그거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당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직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고 네. 돌봐야 될 사람을 안 돌보는 거지. 그러면 커지는 게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또 커져야 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네. 이게 당이 공천을 할 때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의 좌지우지 되면 그 당은 망하는 거예요. 네. 한두 사람의 자지우지 되면 망한다. 그러니까 네. 그 몇몇 사람이 공천을 좌지우지 해가지고 자기 영향력 과시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은 고마우니까 날 공천 준 사람이잖아요. 또 네. 거기만 보고 있어. 그게 커지면 개파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네. DJ나 YS가 개파 만들었을 때는 딱 하나예요. 독재 정권 타도하고 정권 교체 한번 해보자. 정권 교체 역사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로 뭉칠 수가 있었던 거고 다른 거 안 봤단 말이에요. 네. 그 개파도 하나밖에 없는 거지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 각자의 이익, 우리 개파 수장의 이득을 위해서 뭉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 개파 수장이 경선에서 나가서 졌어. 그러니까 아예 몰라 나는 사보타지 놓고 선거운동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파티의 일부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파티를 가든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다른 파티 막 가기도 하시더라고요. 막 가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고관 여자가 아닌 이상은 국민들이 정말 알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럼 민주당이 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년에 총선에서 이기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아까 제가 중도층이 중요하다. 그런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중도층이 좌우한다. 그런데 중도층은 바람 앞에 갈 때입니다. 흔들려요, 굉장히. 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념과 사상에 깊게 박혀 있지 않아요. 나의 이익과 조금 더 가까운 것에 또 이득일 수도 있고, 네. 예를 들면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때 훨씬 떴다. 문재인 때문에 못 살겠네, 아파트 때문에. 그러면 확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예요. 네. 난 박근혜를 뽑았는데 최순실가 앞에 나와 있네? 그럼 확 민주당으로 옮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도층은 강한 정치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기는 쪽을 좋아해요. 그럴 것 같아요. 나라도 이기는데 승부하죠. 그럼요. 네. 그래서 한번 주위에 정치 그렇게 관심 없고 누구 찍었어? 그럼 나는 내가 찍은 사람은 다 당선됐어.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기는 쪽에 찍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과거에 박지훈 변호사 그렇죠. 같은 분. 그런 사람들. 흔들리거든, 그런 사람들은.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정치인들은 다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정치인들입니다. 네. 근데 박근혜는 어떻게 대통령 된 거예요? 어유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죠, 그럼요. 레이저 한 번 딱 쳐다보면 저는 꼼짝도 느끼지 못했어요. 못했다. 그랬군요. 레이저 눈빛.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예. 지금 저렇게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가야 하잖아요. 그럼 중도층이 별로 안 좋아해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약간 바람처럼 가고 계십니까? 잘 몰라 안 보여가지고 요즘 잘 안 보이셔가지고.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이 작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센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예. 문재인 대표 때 한번 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번 봤어요, 우리가. 예. 계속해서 흔듭니다. 예. 흔드는 대로 흔들리면서 그 사람들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나왔을 때 왜 안 됐느냐? 딴 거 없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들이 사보타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하는 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나한테 밥 한번 사줘봤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거 비용이 남았어요. 너무 안 써가지고. 모자라야 정상 아닙니까? 모자라서 여기저기 돈, 옛날에 돈도 받았는데 돈이 남아 돌았다니까? 네. 그거는 차 한 번 안 굴렸다는 얘기, 현수막 하나 더 안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지자들보다도 국회의원들이 간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다가 분당했잖아요. 열린우리당 만들었잖아요. 그랬죠. 결국은 일당 됐지 않습니까? 150개 사상 최초예요. 진보적 정당 1등한 거는 그때가.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박차고 나갔죠. 국민의당으로 나갔죠. 그래서 1등 한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대통령 당선된 거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흔드는 사람 흔드는 대로 아이고 미안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하면은 몰라요. 국회의원 선거는 이길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는 또 집니다. 그럼 중도는 더 강한 쪽에 그럼요. 붙는다. 길을 이게 정했으면 뭐 그렇게. 사실 뭐 이념적으로 중도가 대한민국에 있는가라는 질문도 해요. 다만 스윙부터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네. 이쪽 찍었다 저쪽 찍었다 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작가 말이 더 맞습니다. 게다가 중도층 공략은 언제 하느냐. 예. 내 지지층들을 딴딴히 붙잡고 난 뒤에 그 소위 말해 집토끼죠. 네. 집토끼들이 울타리 밖으로 못 벗어나게 딴딴히 한 다음에 그리고 산토끼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중도층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집도끼도 그런데 못 잡으니까. 우리나라 정당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집토끼들은 늘 무시해. 그 사람들을 지금 욕해도 어차피 나 찍어줄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자꾸 산으로 갑니다. 잡은 물고기는 그냥 냅두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이 왜 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분석하면 한두 끝 없습니다만 네. 네. 핵심적인 것은 늘 민주당만 찍었던 40대 당연히 이재명을 많이 찍었죠. 네, 네. 많이 찍었죠. 그런데 투표장에 안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투표율이 투표율이 진짜요? 떨어졌어요. 다른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훨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그 집토끼라고 무시하니까 안 나가지. 저기는 찍을 순 없고 내가 참아. 그럼요. 내가 나가버리질 않겠다. 그래서 중도층을 잡으려면 집토끼보다 단단히 하고 중도층을 잡으러 가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비명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네. 집토끼들이 약간 실망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집토끼들이요 조금만 기다려 봐라.
공천 때 보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네. 희망 회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그럼요. 예. 그래도 평론가들이 예. 날카롭게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그게 방송 아닐 꼭 수도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이제 댓글에서 막 오윤회 똑똑해질까 봐 걱정인데 이 댓글과 저는 이게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좋아했던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강하고 뚝심 있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사라져서 실망한다. 자, 오늘 이렇게 합타임 마무리하는데요. 내일 신장식과 프렌즈에는요. 양지열 변호사와 요즘 아주 핫하죠. 이상민 크리에이터 출동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미디어톡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이 작가님, 오윤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